자, 먼저 정보회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백신 어렵죠. 좀 빨리 보급이 돼야 될 텐데 이게 집단 면역을 하려면 한 30%는 일단은 접종을 해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미국을 경우를 들었을 때 3억 명 중에 1억 명은 맞아야 되고 그게 내년 1분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아무런 이변 없이 순차적으로 나갔을 경우인데, 과연 다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워낙 식견이 넓으시니까 사실은 기업 얘기 먼저 여쭤봐야 되는데, 최근의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해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의 뉴스를 인용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 네네. 네. 빌 게이츠가 이제 코로나와 관련돼서 좀 시장이 평온해지기까지는 한 1년 정도 더 걸릴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저희는 좀 보수적으로 마음을 먹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안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미리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면은 그러려니 하고 적응을 할 수 있는데 당장 뭔가 해결이 되고 뭐 1분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 4개월여자가 남았잖아요. 네네. 뭐 이제 부작용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또 다수의 백신이 나와서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보편화된다라는 가정. 이 가정이 하나가 깨져버리면은 조금 우려스럽지 않나. 천일 또 뭐 영국에서 또 변종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그런 얘기도 이제 있고요. 왕왕 들리겠죠. 아무래도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부작용은 분명히 조금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하여튼 이제 모든 이런 사실들이 오픈이 돼서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고 있으면은 충격이 좀 덜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뭔가 다가오면은 시장이 소스라치게 놀랄까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변죽을 조금 올린 다음에 시작을 했는데 자 그래도 기업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핫한 종목 정보회의에 앞서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기업을 또 들여다보고 계시는지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 속도가 가속화되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은 IT고 IT의 변화의 중심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표적인 종합 반도체 업체가 있고 그래서 이 삼성전자 관련된 연간 생태계 스크린을 저희가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지금 반도체 디램 가격이 4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막 빨아들이는 모양이죠. 네네, 뭐 그것도 있고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재고에 대한 우려가 생긴 거죠. 넉넉했었던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중간 유통업체들은 빨리 선취매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5G 시대 히어로로 등장한 퀄컴의 스냅드래곤 888과 같은 5G 칩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지금 보면은 스마트폰 시장이 큰 변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첫 번째로 손안의 DSLR과 관련된 폴디드 줌의 기술이 적용된 자화전지를 설명드렸고 네. 오늘은 이제 5G 스마트폰과 관련돼서 신경망이 박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데이터 인, 데이터 아웃 이런 신경망의 관련돼서 지금 보면은 스마트폰이 고해상도로 진보가 되어지고 있으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것과 관련돼서 그 안에 내부의 패키징과 커넥트의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 인이나 데이터 아웃과 관련돼서는 그 MEC라는 용어,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그래서 SK증권의 김용호 애널 레포트를 보면은 자세한 설명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김용호 애널 리포트를 많이 인용을 하시더군요. 네네. 왜냐하면 자세히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분. 그리고 일단 시장을 선도하는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료를 저희가 배울 게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또 저희가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제 일반 투자가들은 좀 피부로 체감도가 좀 적지만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시장이 확산되어지면서 VR이나 AR과 관련돼서 이 B2B 시장이 먼저 급속도로 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B2C 시장이 커지겠죠. 그리고 이제 B2C 시장에서 개인들이 느낄 수 있는 거는 게임 산업입니다. 내년에 MMORPG 관련돼서 4개 큰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게임 산업에서도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받고 우리가 그 데이터를 통신 매체나 IT 기기를 통해서 그걸 갖다 눈으로 보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해상도는 상당히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2K, 4K, 뭐 8K 이런 식으로 해상도 향상이 되어졌는데 네. 5G가 도래되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화질입니다. 주사율의 변화라고 하죠. 그 백신 주사가 아니고요. 그 지금 보면은 과거에 60Hz였었던 것이 90Hz, 지금 120Hz까지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사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사율은 1초당 보여주는 화면의 개수입니다. 120Hz라고 하면은요, 1초에 120개의 화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한 화면당 0.008초에 해당되겠죠. 빠른 순간에 이렇게 많이 보여줘야지 잔상도 적고 그 화면을 대하는 소비자들이 눈의 피로감이 덜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더욱더 빨리 채택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 120Hz 관련돼서 삼성의 갤럭시 20이 이미 채택이 되어졌고요. 애플이 새로 출시한 애플 12에도 120Hz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게임 산업, 게임과 관련돼서는 게이밍 모니터라고 하죠. 삼성전자의 오디세이 G9 제품에는 240Hz 제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선도를 하게 되니까 국내의 주연테크나 해외의 MSI사 그리고 대만의 에이수스사 같은 이런 회사들도 240Hz를 채택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고속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주사율이 앞으로 스마트폰과 이 스마트 기기의 그런 그 고급이냐 저급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의 그 통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커넥터입니다. 네. 커넥터의 필요 조건은 데이터의 손실이 적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10에서 20%의 손실이 발생되는데요. 5G가 되면서 더 많은 양을 더 빨리 보내주기 위해서는 기존의 커넥터보다는 더욱더 개선된 제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경박 단소화가 됨으로써 부품 간의 전자파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런 전자파 간섭을 줄이면서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지금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커넥터의 필요 충분 요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 이것과 연관돼서 저희가 봐야 될 기업이 무엇이냐? 그렇죠. 우주 일렉트로입니다. 원래 우주 일렉트로. 네네. 그래서 이제 IT 커넥터의 뭐 국가대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주 네. 일렉트로 같은 경우는 1993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업력이 오래된 기업이고요. 2004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는데 모바일이나 전장용 정밀 커넥터가 주 메인 아이템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이것과 관련된 특허를 수십여 개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후발 업체들이 진입하기 좀 어려운 국면이고요. 그럼 이 정밀 커넥터 시장을 전 세계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의 모렉스, 일본의 히로세, 그리고 한국의 우주 일렉트로가 과점 시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우주 일렉트로의 강점 같은 경우는 제품을 설계하고 금형을 제작하고 그것을 갖다가 사출하고 프레싱하고 자동 조립까지 하는 이런 일괄 생산 체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IT 기기가 고사양화가 되고 고밀도화가 될수록 초정밀 커넥터에 대한 수요는 커질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회사 측에서는 확인을 못 해주고 있지만은 신규 고객사가 런칭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시장에 회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3분기 매출을 놓고 봤을 때 매출이 1,431억 원에 영업이익은 97억을 실현하였습니다. 현금성 자산을 588억 갖고 있고요. 이익잉여금만 따져도 1,831억 원으로 재무적으로 우수한 기업이고 그리고 지금 시장 일각에서 또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5G 밀리미리 웨이브와 관련된 뉴스가 언제 나오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그 부품 산업 핵심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풀 가동 중이고요. 5G 밀리미터 웨이브 제품까지 하기에는 아직도 타임 갭이 좀 남아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4G 것도 밀려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하셔서 느긋하게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투자 전략으로는 현재가서부터 분할 매수하셔도 큰 무리가 없어질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31,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매매 전략도 함께 알려주셨고
내용이 좋은 거는 시장에서 이제 어스무스하게는 인지했는데 주가가 안 움직이면은 잘 안 본단 말이죠. 네네. 그동안 이제 주가가 조금 약간 쉬는 듯한 에너지를 응축하는 네. 뭔가 수급이 요인이 있죠. CFD? CFD도 있고요. 지금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들은 네. 연말이기 때문에 이제 북클로징을 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인 거액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그 회피성 매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여유 자금으로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CFD 계좌로 매수를 하게 되는 지금 이관하는 시장은 작업? 좀 예.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납해일 이전 그 이전서부터는 선취매가 먼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번 주 이렇게 약간 슬로우한 국면에서는 박앤세일 국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조곤조곤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지 사실 그 기업을 접근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뭐 한 방에 막 이런 거 너무 그런 걸 쫓다 보면은 이제 시세가 출렁거리면은 견딜 수가 없죠. 개인 네. 투자자분들이 가장 우를 많이 범하시는 눈에 보이는 당장 수익률을 너무 쫓지 마시고 조금 차분하게 모아가서 기다리면은 충분한 기업의 그 보상이 있을 네네. 수 있는 그게 이제 우주 일렉트론이라고 네, 맞습니다. 네, 커넥터 충분히 하여튼 공부할 만한 아주 흥미로운 영역이다. 저도 관심이 많아서 기억이 나네요. 화성에 있나요 이게? 네, 맞습니다. 맞죠? 예. 네. 아, 참 멀어가지고 탐방도 잘 안 받아주고 네, 요즘 가면은 막 보여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비밀 시설처럼 첨단 이렇게. 제품을 제작하는 기업들이 일정 기간 탐방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네. 그러고 나서 보면 좋은 이야기들이 그쵸. 나오더라고요. 예, 그 비밀 유지 협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뭔가 네네. 노출시킬 수 없다. 예, 하여튼 그만큼 클리어한 거죠. 자, 요 기업 내용 들어봤고 이제 또 풍문 몇 가지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풍문으로 들어서 소문으로 들어서 관련돼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기업은 하이로코리아입니다. 하이로코리아 무슨 네네. 얘기가 들리나요?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 이제 그 피팅 및 밸브 모듈 제조 전문 업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선박에 큰 장비들이 들어가면 그걸 연결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뭐 액체가 샌다거나 가스가 샌다거나 그것을 갖다 조절해 주는 그 밸브에 특화된 기업인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뭐 밸브 하면은 그냥 탄소광으로 이렇게 뭐 조이고 하는 걸 생각하는데 이건 스테인리스 특수광을 사용해야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피팅, 관 이음새 및 밸브 장치 관련돼서 기체나 유체의 흐름을 조절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주 거래처가 조선, 해양 플랜트, 뭐 발전소나 반도체 이외에도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그 수소 에너지의 밸류 체인에도 채택이 된다라는 부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들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소수업체로 압축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리 파커사라고 하는 회사와 스웨이즈럭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하이로코리아하고 세 회사가 과점 상태인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형 피팅 업체인 태광이나 성광 밸브 같은 경우는 그 선박 제조 공정에 있어서 앞 공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주가가 이미 좀 반영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태광이나 성광 밸브가 장착을 하게 되면 그 중간중간 이음과 관련돼서 하이로코리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이로코리아는 좀 후행적인 겁니다. 그래서 주가 반영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였기 때문에 자사주를 100억 원어치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개인 수급을 놓고 봤을 때 기간 매수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이 자사주 매입이고요. 아마 제가 추론을 해보면 이번 주 되면 어느 주 자사주 매입이 끝나게 되지 않을까. 자사주 매입이 끝나게 되고 나면 주가는 좀 더 가벼워질 수 있는 국면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이 회사가 수소 충전 인프라와 관련돼서 새로운 재료가 있습니다. 산업부가 주관하는
패키지형 수소 충전 플랫폼 실증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패키지형이 중요한데요. 기존에는 이런 수소 충전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약 30억 비용으로 석 달, 넉 달 걸리던 것을 두세 달로 줄여갖고 비용도 20억으로 더 저렴하게 이런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회사가 이제 그 선박이다 고온, 고압과 관련된 그런 기술을 다루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밸브다 보니까 네네 LNG선 같은 경우 아주 초저온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도 냉동 이동 관련된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도 테마로서 좀 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저게 사실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부분이요. 네. 밸브가 자체만 봤을 때는 뭐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산업재 쪽인데 네. 코로나 얘기가 엉키면은 또 시장 아주 가벼워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거품이나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회사가 현재 주가 수준이 1차 상승 이후에 횡보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자산 가치만 놓고 봤을 때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아, 1,800억짜리군요. 네네. 그 1,800억짜리고 그 현금성 자산만 따져도 약 1,600억을 보유하고 있고 네. 주당 순자산으로 놓고 봤을 때는 26,000원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PBR이 0.5배이기 때문에 저평가로 보여질 수 있고 태강이나 성강밴드는 먼저 1차 상승을 해서 올라와 있지만은 하이로코리아 같은 건 후발주자였었기 때문에 투자자들 눈에 잘 안 보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자사주 매입이 끝나고 나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라는 소문이 어제 회자되었었던 기업이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배당도 안정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뭐 단순 테마로 거품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성장성 포인트가 조금 결여됐었지만 코로나 이슈가 또 등장을 하고 이게 네네. 성장성으로 연결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주가가 뭐 비싸진 않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전일 시간의 특징 좀 몇 가지만 짧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시간에 이제 조이시티가 약 5.25%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무상증자. 네. 네. 한 주당 2주를 주게 되고요. 200% 무상증자입니까? 네네 많이 주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정 기준일은 2021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 1월 2일. 네네. 네.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링네트가 약 3%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링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게 됨으로써 이런 언택트와 관련해서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추가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 외 특징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소문의 뭐 풍문 이야기인데 그냥 그렇다더라는 얘기가 많이 돌아다니는 걸 정도 정리해 주신 거. 그리고 오늘 관심 기업으로 이제 우주 일렉트로. 네. 네, 잘 들었고요. 메리츠 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가 정보회의 첫 번째 수고해 주셨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